자, 오늘 주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정말 반가운 제도 개편인데 일단 이거 어떤 제도인지 좀 알아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근로자가 본인 건강,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주한테 자기가 원래 근로해야 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라든지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사유로 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로 한 경우,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반가운 제도인데 자,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이 없는 건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에서 30시간 정도입니다. 정해져 있네요. 예, 네. 또 단축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에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는 예.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는데 학업의 예.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현재 시행은 되고 있는 제도인 거죠? 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네. 공공기관 및 사업장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2022년까지 예.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좀 단순한데요. 사업주의 승인만 나면은 예. 간단합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네.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해당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예.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 이전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좀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30일 전에 하셔야 되니까요.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유가 가족 돌봄이 들어가는데 가족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될까 좀 궁금해지네요, 박 변호사님. 네, 법에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좀 법이 좀 긴데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보통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이 가정이 가족의 범위가 돼 있고요. 여기서는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예. 이 가족에 포함이 되면 신청을 해서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사업주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 꽉 채워 쓰고 오면 내 책상에 없어져 있다 이런 농담들도 좀 하곤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도 마련돼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네. 근로시간 단축 전에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축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업주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단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라든지 예.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이 분할할 수 없거나 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기존 가족 돌봄 이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제도를 네. 이용한 날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잘 따져 보셔서 결정을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예.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그 근로자가 네.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을 허용했단 말이죠. 이 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금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축 시간만큼 근로자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 그다음에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해당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서 노무비, 관리 인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해당 단축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그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한 80%까지 1년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최대 1년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일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할 때 1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꼭 챙기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